안녕하세요. 기업인에게 경제를 직접 묻는다. 경제 퀘스천 경제 큐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최근 집안에 작은 텃밭을 가꾼다는 홈 가드닝이 유행이죠. 미세먼지 걱정이 또 커지면서 자연 공기청정기로서의 식물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이 홈 인테리어와 결합하며 플랜테리어라는 새로운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 이어서요, 이 반려식물의 시대를 맞은 홈가드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주식회사 미라클의 김정선 대표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의 이 수경재배 관련한 사업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미라클이라는 이 기업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렇죠. 네, 영어 단어 미라클이 아니라 미라클인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미라클은 이제 영어가 아니라 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식품 기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하려고 했어서 만미자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맛의 즐거움이라는 거를 좀 넣고 싶어서 즐거울 락자를 이제 같이 넣어서 미락이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누가 이미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뚝 솟을 흐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자를 써서 미라클이라고 하면 영어로 기적이란 뜻도 좀 중의적으로 발음상 같구나라고 해서 괜찮다 해서 미라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식품 관련 사업으로 좀 구상을 하셔서 수경재배로 어떻게 이렇게 확대되고 크게 변했는지 그 스토리도 참 오늘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이사시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젊고 아리따운 여성분이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약간 편견일 수도 있지만 네. 오늘 그래서 이 홈 가드닝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네. 여성 창업자들 또 도전자들에게도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네. 홈 가드닝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좀 예전 1980년대부터 정의가 계속 내려져 왔는데요. 많은 이제 논문을 통해서 네. 1980년대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거나 혹은 너무 비싸서 내가 구매하기 힘든 제품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얻기가 힘든 이제 동식물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가게에 저희 식품에 좀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 시스템이라고 여겨져 왔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대화가 되면서 이 의미도 좀 더 넓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뭐 특용작물이나 이런 얻기 힘든 작물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길러 먹겠다. 왜냐면 많은 환경 오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안전하게 재배를 해 먹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제 뭐 채소나 뭐 기본적인 뭐 토마토 뭐 이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집에서 재배하는 것, 그것을 이제 홈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소규모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혼합 작물 시스템이라고 혼합 작물 생산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네. 있습니다. 그 애초에 먹기 위해서 이 재배를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홈 가드닝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가드닝이라고 하니까 왠지 정원이 있어야 기를 수 있을 그쵸. 것 같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좀 아파트 추세잖아요. 국토도 맞습니다. 작고 네네. 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드닝, 이제 홈 가드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환경적으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활 선호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에 있어서 이제 홈 가드닝이 좀 힘들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와 있죠,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내 작물이라든지 뭐 실내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을 이용한 또는 주말 농장을 이용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홈 가드닝에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좀 보완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해외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쵸. 네. 해외가 확실히 조금 더 판로가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해외 시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선진국,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유럽 시장, 뭐 미국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홈 가드닝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장 속도도 굉장히 급성장으로 이제
높고 그리고 좀 개발되거나 이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블루오션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이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네. 구미 국가들에서 각광받으면서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의 회사는 좀 어떤 방법으로 홈 가드닝을 돕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집에 실내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이제 도구를 제가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인들이 특히 한 번도 재배를 해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하죠. 네. 그래서 집에다가 뭔가 이제 식물을 기르고 싶은데 식물이 계속 죽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관상용으로만 이제 재배를 하시거나 이제 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용 작물을 이제 재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걸 도시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이제 툴이나 뭐 도구나 이런 재료 같은 것들을 한 박스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수경 재배에 관련해서 이제 수경 재배 키트를 이제 제가 개발을 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맞습니다. 길러서 먹을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을 네. 하고 계시군요. 그 키트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저는 토경 작물이 아니라 이제 좀 재배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경 재배에서 이제 수경 재배 깔끔하게 재배할 수 있는 수경 재배로 넘어가고 있는데 수경 재배기랑 네. 기구, 수경 재배 재배기 그리고 이제 배양액이 필요해요. 이제 물로만 자랄 수가 없고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네. 그 영양으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양제, 그러니까 액체 비료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경 재배에는 그 식물이 성장을 할 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미디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스펀지 혹은 플러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 흙 대신 쓰는 이제 그 플러그 그리고 이제 그 종자. 뭐 우리는 쌈채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쌈채 종자를 이제 1,500립 정도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한 박스로 구성해 놓은 상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개발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엔 사업의 가장 큰 네. 어떤 기둥인 건데 네. 개발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은 좀 없으셨을까요? 많았죠. 많았는데, 사실 그 어려웠던 거는 그 개발 과정에서도 물론 있었지만, 힘들었던 네.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거를 개발을 할 때에 그 낯선 분야에 대한 어려움,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는 작물을 제가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형태였는데 이거를 제가 재배기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냥 3일 정도를 꼬박 밤 새워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시장 조사라든지 혹은 뭐 이거를 그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큰 두 번째 벽이 그 자금이었죠. 개발 자금. 네, 그렇죠. 그 개발 자금을 이제 어디서 조달할까 하다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네. 3개월이나 진짜 긴 시간 동안 평가를 네. 힘들게 받고 최종 선정돼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1년 반 걸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쪽에 뭐 전공을 하셨다거나 하는 건 아니신 건가요? 제가 원예 생명조경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예 쪽은 맞는데 재배기나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는 제가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말 철저한 어떤 준비나 조사가 이 네. 성공의 가장 큰 원천이 아니었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직접 개발하신 키트라는 것, 좀 사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제품을 오늘 안 들고 왔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사진 자료로도 같이 나갈 거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그냥 토경 재배를 할 때, 흙을 쓸 때에도 그 물을 주기 위해서 화분을 이제 물이 좀 약간 담긴 그 물에, 그러니까 통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흡수되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 저면관수법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걸 비슷하게 수경재배법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포트 위에 상판에 포트가 있어요. 그 포트가 밑부분이 물에 닿을 때까지 네. 그 합판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양액,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제 같은 배양액을 일정 양을 이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포트를 위에 상판 포트를 덮어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25개 포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러그 미디움이라는 것을 넣어줘요. 스펀지 넣어주고 거기에 이제 위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종자를 넣어주면 네. 끝나는 되게 심플한 네, 이 간단한.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도 그 사진 자료랑 봤는데요. 굉장히 네. 단순하고 쉽더라고요. 네, 그 준비하는 맞습니다. 과정이 네. 현대인에게 또 다른 소소한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 식물을 직접 재배해본다는 게.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추천할게요. 드는데, 네, 그럼 가정에서 이렇게 식물 재배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유의해야 될 것은 없을까요? 있죠. 일단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베이직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재배 기구만 이제 보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럴 경우에는 뭐 실내 인조 등이 없잖아요. 인공 네. 광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광량이 풍부한 그런 곳에 꼭 놔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혹은 약하다면 굉장히 시들시들하게 자라기 때문에 보는 이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곳에서 이제 재배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배양액을 쓰실 때에는 이것이 정말 그 사종 비료로 이제 사종 복합 비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라벨이 그 배양액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종 복합 비료가 맞는지 등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왜냐면 그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재배 시험들이 오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인정됐기 때문에 들어간 안전한 배양액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를 쓰실 때 아무런 스펀지를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좀 돈을 더 내더라도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좋은 스펀지를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길거리에서 다이몰 있잖아요. 그 몰에서 이제 네. 그 저렴한 종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종자를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종자 불량률이 많아서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식물에 일단 물은 그 키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지만 빛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꼭 태양볕이 좀 잘 드는 곳, 테라스 같은 곳에 놔두면 좋겠고 또 식물 뭐 요새는 재배등 같은 것도 좀 잘 돼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LED라고 해서 그냥 LED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백색등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그냥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식물 재배 등이라고 이제 그 식물에 필요한 그 파장의 빛이 있어요. 네. 그게 잘 조율된 LED가 따로 판매를 하니까 그런 그 식물 재배 등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계속 그 호스 같은 것으로 공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달아줘야 하는 건지? 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보통 나와 있는 저희 제품을 포함해서 저희는 그 물을 저희가 수동적으로 재배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10일에서 14일에 한 번 정도를 물을 아예 갈아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더운 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쉽게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7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은 이제 그 물이 빨리 부패가 되는 이유가 산소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산소량, 용존 산소도라고 하죠.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게끔 에어펌프를 이제 안쪽에 그러니까 에어펌프를 통해서 안쪽에 이제 산소를 물에다가 공급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길게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간의 수경 재배 방법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간략히 알아봤고요.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스피드 Q에서는 이 재배에 실제로 관심을 보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스피드 큐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수경재배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시청자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이나 상담 내용도 좀 보내주셨어요. 먼저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부터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키트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네. 우선 저는 이제 수경재배 키트 회사이기 때문에 수경재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로는 저희 실내에서 광량만 충분하다면 토마토까지도 굉장히 잘 자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허브, 우리 딜 같은 거, 바질 같은 거, 스테이크나 뭐 파스타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말 쉽게 재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쌈채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캐리라든지 그리고 상추라든지 뭐 아시아 적게차라든지 뭐 이런 청경채 이런 것들도 집에서 충분히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토마토와 바질 그리고 상추까지 기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밥상에 올라오는 그 풀반찬은 거의 다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버섯 같은 거는 좀 힘들죠? 버섯 힘들다. 버섯은 그렇죠. 버섯 키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따로 버섯용 키트를 사용해야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의 사연인데요. 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새댁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홈가드닝 식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집에 곧 아기가 생길 예정인데 벌레나 개미가 나오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가정에서 홈가드닝 식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물 재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광량이 충분히 들어오는 베란다나 뭐 이런 주방 쪽에 이제 놓고 꼭 재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물 관리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뭐 14일에 2주일에 한 번, 1, 2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레나 개미, 이거는 이제 해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토경 재배를 할 때에는 그 토양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병해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벌레나 이제 개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수경 재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게 이제 병해충에 굉장히 강하다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토양을 쓰지 않고 이제 스펀지나 플러그묘 같은 거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유기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재배가 되고 그리고 식물에서만 이제 나오는 이제 어떠한 유기물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개미 같은 이 벌레가 서식하는 토양이 없어지고 스펀지로 기르기 때문에 병해충에 대해서는 좀 100%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다만 그 식물에서 나오는 뭐 진드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진드기 아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없고요. 것도 없나요? 네, 저는 좋은 이제 유기물 같은 걸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렇군요. 100% 병해충에는 끄떡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아기 있는 집이나 집들이용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넘어서 반려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평생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식물과 좀 기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이 반려식물 중에 구매율이 높은 제품은 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다육식물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육식물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는 나가기도 힘들고, 사실 그 실내에 있어도 다 닫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미세먼지를 이제 없애주거나 좀 이제 가습을 해줄 수 있는 청정한 실내 그 기온이나 이런 것들 유지해줄 수 있는 실내 식물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로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산세베리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벵갈고무나무 같은 경우가 그 공기 정화에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고 많이들 이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실제 소비자들만큼 예민하고 이 트렌드에 발 빠른 분들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상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표님의 그 커리어 관련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창업을 꿈꾸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창업 당시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물색하셨나요? 또 홈 가드닝이라는 아이템도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은데 앞으로 성장성은 어떨까요? 하셨네요. 아, 네. 네. 저는 아이템을 이제 물색을 했다고는 좀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제가 면역학이라는 이제 강의를 이제 듣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동시에 제가 이제 교수님 밑에서 원예생명공학 실험실에서 이제 식물 DNA 쪽 유전자 조작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GMO 쪽을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연구실 생활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좀 GMO가 내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보급이 되겠다. 이게 뭐 일반화가 되겠다라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좀 친환경적으로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면역학에서 이제 했던 과제가 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상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미 버섯 시장은 포화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마늘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마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그 친환경 육종법으로 그 재배법으로 이 마늘에 있는 성분을 몇 배나 더 높게 좋은 작물로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진 일본 기술자분이 계셔서 컨택을 해서 이제 직접 가서 기술 이전을 받아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좋은 작물인데 좀 많은 분들한테 내가 한번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창업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입니다. 네, 굳이 내가 창업을 하려고 아이템을 뭐 샅샅이 뒤지고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뭐 전공과도 관련이 있었고 맞아요. 관심이 있던 것들에서 이 아이템을 하나씩 좀 네. 모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분께서는 홈 가드닝이라는 아이템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다고 약간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 젊은이들이 뛰어든다면 이쪽 시장 어떨까요? 굉장히 좋죠. 요즘 그래서 사실 이제 청년농업 하면서 네.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이제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시장은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최근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이 정부의 지원도 많기도 하고 네. 집에서 기르는 거니까 디자인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빼놓을 수 없는 작아 보이지만 그런 점을 잘 공략하신 것이 또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선진국에서 더욱더 곽광을 받고 있고 수출길이 많이 열려있는 것이 이 홈가드닝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많은 참여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분야가 이 농업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홈가드닝의 이무저무 또 알아보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 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여성 CEO를 모시고 약속이 돼 있는데요. 경제큐 5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